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적폐들은 귓구멍에다 뭘 박아 넣었는지 안 들리나 봐요. 아니, 그냥 안 듣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애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그러죠. 아, 이러는 거. 아니, 몰라. 예. 딱 그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히 아닌데,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라는 증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안 보겠다는 거지. 억지 쓰겠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적폐들의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난방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장용진 TV 이 시간을 통해서 꽤 여러 차례 난방비 문제는 윤석열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들은 진짜 일부러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준비했습니다. 안 들으면 들을 때까지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 때문이다. 여기 증거 있네. 여기 증거 있다. 라고 여러분한테 여러분들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 때문이다. 라는 얘기 자 지금 바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난방비 폭탄 참 요즘 들어서 보면 서울시장 참 아무나 개나 소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딴 식으로 할 거면 나도 서울시장 하겠네. 자 저런 식이면 누가 서울시장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도 드시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세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난방비가 폭등했다. 민주당은 사과부터 해라.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난방비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전으로 넘어갑니다. 한전하고 난방비는 딴 얘기인데요. 자 난방비 얘기를 하다가 한전으로 넘어가서 박근혜 정부 연간 탄탄하던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폭이 커져서 부실 기업이 됐다. 라고 헛소리를 찍 갈겼습니다. 참 이건 정말 헛소리입니다. 일단 난방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전 얘기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난방비하고 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심야전력 쓰나? 난방비 폭등은요 천연가스 때문이에요. 근데 한전은 뭐예요? 전기잖아요. 뭐 이거를 갑자기 왜 일로 넘어가요? 자 일단 얘는 지금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방비 얘기하다 갑자기 한전으로 넘어가서 뭐 한번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가 서울시장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맞지도 않는 얘기를 붙였으면은 그래도 내용은 팩트여야지. 내용도 팩트가 아닙니다. 둘 다 팩트가 아니에요. 볼게요. 자, 오세훈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의 적자폭이 커졌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식한 헛소리입니다. 이명박 만날 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무식한 헛소리거나. 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적자폭이 커졌다? 야, 참. 자, 볼까요? 자, 한전의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입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네. 2019년까지 한전은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익 봤어요. 쭉쭉쭉. 적자를 보기도 했었지만 적자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적자폭이 대폭으로 커진 것은 작년 3, 4분기 이후부터 급격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일까요? 자,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적자가 있었을 뿐 흑자였어요.
근데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적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적자폭이 제일 커진 건 언제? 예, 2022년 3분기와 4분기. 이때가 언제? 예, 윤석열 때 아닙니까? 예, 윤석열 때 적자가 커진 겁니다.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명백하죠? 자, 그 전에 흑자였는데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적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언제? 박근혜 때는 적자가 아니었고 어쩌고저쩌? 순 거짓말. 자, 그러면서 원전은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원전 가동률이 어떻다는 둥, 원자력 발전량이 줄었다는 둥, 자, 그런 또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하락했다. 원자력 발전량이 떨어졌다. 이것도 웃기는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줄고 원자력 발전량이 줄었다면 이거는 박근혜가 탈원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원전 이용률 추이 곡선입니다. 2016년에 80%, 90%에 가깝던 원전 이용률이 2018년 3월에는 뚝 떨어졌다가 2019년에 3월에 다시 올라가죠. 자, 2016년 3월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2017년 3월까지 계속 떨어져요. 이때는 언제? 박근혜 때예요. 박근혜 때랑 황교안 때예요. 떨어지던 거를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방향을 바꿔놨어요.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원전 이용률을 높여놨어. 그래서 2019년도에는 박근혜 때보다 더 높게 원전 이용률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명백하죠? 자, 이것뿐이면 내가 말도 안 해. 원전 평균 가동률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 쭉 보세요. 2003년부터 쭉 80, 90, 80, 90 됐었죠. 근데 언제 가장 많이 낮아집니까? 2013년에 낮아지죠. 그 다음에 2017년에 낮아지죠. 예. 그 다음에 2015년에 계속 낮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렇다며.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인데 왜 그래? 예. 2017년 2분기면은요. 예, 2017년 5월, 6월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예, 그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황교안하고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건 언제 때? 예, 박근혜 때예요. 왜 이게 문재인 때라고 그래? 자, 여기 또 나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세요. 원전 가동률은요, 박근혜 때 쭉 떨어지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가동률을 높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때 신한울 원전이니 영광원전이니 월성원전이니 이게 자꾸 고장이 나는 거야. 월성원전의 고장이 알고 봤더니 부실공사 때문이야. 그래서 원전 가동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급격히 떨어졌던 겁니다. 언제? 예, 박근혜 때. 박근혜 때 떨어진 거야 이거. 오히려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높였어. 누가 이런 헛소리를 찍찍해? 자, 보세요. 원전 가동률 추이 2019년에는 71%였다가 2021년 12월이 되면은 그 다음에 2022년 1월이 되면은 90%, 80%까지 나옵니다. 보이시죠? 예. 자. 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어디 갔지? 예. 예. 자,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2022년 1월. 자, 이때까지 문재인 정부였던 거 맞죠, 여러분? 그죠? 문재인 정부 때 90%, 80% 이정도까지 올라왔어. 예. 올라왔죠? 엄청나게 올라왔네? 예. 근데 원자력 발전을 안 해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해요? 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했대? 자, 뿐만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
이게 2008년에 35%였다가 2013년에 27%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때가 언제야? 이명박 때네? 예? 그죠? 이명박 박근혜 때 이때네. 즉 이명박 박근혜 때 이렇게 이게 떨어진 거네. 쭉 떨어졌잖아.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때. 이게 문재인 때야? 2009, 10, 11, 12, 13. 이명박 박근혜 때 아니에요.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든 거는 이명박 박근혜 때야. 자, 볼까요, 또? 예. 보세요. 자, 원자력 발전이 지금 2021년 7월 기준으로 해서 26.9%까지 왔습니다. 봐. 2013년에 27%, 2021년에 26.9%. 보이시죠? 예. 2021년 7월. 예. 보이시죠? 예. 누가 보다 2013년하고 2021년하고 수치가 동일해요. 그죠? 동일하죠? 이 정도면 27이나 26.9나 그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보세요. 이래도 문재인 정부 때 원전,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올랐네.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수치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숫자 아닙니까? 예? 핏대 오르네요, 진짜. 자, 옆에 이 그래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2008년부터 13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원자력 발전 비중입니다. 35에서 27까지 떨어졌죠. 이명박 박근혜 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7월에는 자, 26.9%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줄었다고 그래? 제가 지금까지 수치 계속 보여드렸죠. 안 줄었어요. 오히려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준 건 박근혜 때 줄었어.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약간 올랐어요. 누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랐다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명백히 개소리,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원전을 지금 우리나라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더 짓지는 않고 이미 지어진 거를 알뜰살뜰하게 쓰면서 다음 차세대 에너지원을 개발한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였습니다. 차세대 에너지원이 뭐냐?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거는 핵융합, 인공태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습니다. 1억도 상태에서 50초간 가동을 했다 그래요. 1억도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50초면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도 1억도에서 50초면요 발생하는 에너지 양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여하튼 근데 이게 5분 이상 가동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상업운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같이 인공태양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점점 실용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개발이 끝날 걸로 봅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은 원자력 발전, 우라늄 원전은 뒤로 빠지고 핵융합로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원전 마피아들은 오로지 우라늄 발전소만 가지고 이게 원전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라늄 발전소는 사양길입니다. 더 안 써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중국이나 이런 데나 그 우라늄 발전소를 쓸까 안 써요,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원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듯이 핵융합로, 인공태양 사업 이런 거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토륨이라고 우라늄 아닌 다른 걸로 발전하는 그 방식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고속 증식로라 그래가지고요. 우라늄을 태우면 플루토늄이 되고, 이 플루토늄을 태우면 또 우라늄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라늄, 플루토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이게 꿈 같은 얘기인데, 이게 고속 증식로라 그래가지고요. 프랑스하고 일본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실용화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고속 증식로, 요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건데, 지금, 우리 지금 그 원자력 그 핵 폐기물 있잖아요. 예, 우라늄 그 고준위 폐기물 같은 거, 그 핵 연료봉, 폐연료봉을 가지고 거기에 중성자를 쫙 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원자로가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건 거의 개발됐어요, 이거는. 예. 자, 요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우라늄 원자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요. 끝난 거야. 마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끝나고 전기나 하이브리드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건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이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디젤차 너무너무 잘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최고래. 아니, 그게 뭔 중요해. 이제 그거 안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 원전 마피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세상은 이미 수소 에너지, 전기 자동차 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 디젤 잘 만들어 이러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딱 그 상황에. 한마디로 시대의 뒤처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라늄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왜? 우라늄 원전의 원천 기술은 원래 미국이 갖고 있었는데, 뭐 웨스팅하우스니 제너럴 일렉트릭이니 하는 이 회사들, 그다음에 프랑스의 알스톰 요 세 회사가 우라늄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도시바, 미쓰비시 이런 데 다 넘어가 버렸어요. 히다치, 다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일본이에요. 핵분열, 우라늄 원전의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우라늄 원전 이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그거. 다 우리가 그 우라늄 원전 쓰면 쓸수록요, 그거 다 일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을. 근데 그거 계속 써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맞죠? 제가 전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전기, 문재인 정부 때 값 많이 오른 거 아니다 쳐. 그런데 난방비는 천연가스잖아. 천연가스니까 천연가스 문재인 정부 때 오른 건데, 그걸 안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천연가스도 갖고 왔습니다. 자, 천연가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천연가스 가격 추이입니다. 2022년 1월 3일, 그러니까 작년 1월 3일 날 천연가스 가격은, 이게 아마 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입방미터당일 거예요. 입방미터당, 3달러였어, 3달러. 3달러.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달러까지 올랐다가, 뭐 잠시 5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올해 1월 6일, 딱 1년 만이죠.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3.8달러에서 올해는 3.7달러로 내려왔어요. 자, 어떻습니까? 천연가스 가격 올랐나요? 내렸나요? 천연가스 가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참 천연가스가 비쌀 때, 예, 비싸서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어떻게 보자면 난방비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건 뭐야? 다시 떨어졌는데 이제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가 재정이 이 정도는 버텨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천연가스를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전 세계 여기저기 천연가스 생산국하고 직도입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가격에 가쭉 사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가격이 변동이 심하더라도 우리는 일정한 가격으로 계속 사올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10달러씩 올랐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 서민 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왜 올리지 그러면? 예. 지금 그 난방비가 오른 이유 솔직히 말하자면 없어요. 천연가스 원가가 올랐다? 아니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안 올라야 정상이야. 작년에 올렸더라도 이제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아니 작년에 원가가 올라서 이렇게 올랐다며. 그래서 원가가 떨어져서 다시 내려와야지. 근데 왜 안 내려와? 왜 또 더 올린대 여기서?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더 올린다고요? 왜? 자, 보시다시피 이거는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원래대로 가격이 돌아왔잖아. 근데 왜 자꾸 문재인 탓을 해 이게? 이래도 문재인 탓이야? 뭐 안 되면 다 문재인 탓이야? 정말 버릇이 못되게 들은 거죠. 무능한 놈이 지 무능이 드러나니까 자꾸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세훈 지는 지가 뭐 한다고? 이런 거나 한번 그래프나 한번 보기나 봤어? 제가요, 오세훈하고 그 사시 동기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표현이 딱 그거예요.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법률 지식이 날아가 버린 것 같다. 표현 그대로 들자면 휘발된 것 같다. 날아갔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보세요. 오세훈이 어디 가서 뭐 법리 이런 거 운운하는 거 봤어요? 아니, 변호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오세훈이. 그 사람 무슨 뭐 탤런트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쭉 보여드렸죠. 쭉 보여드린 자료를 보세요. 한전이 적자를 봤어요? 예? 한전 적자 안 봤어요. 한전 적자 본 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적자 봤어요. 두 번째, 원전 가동률이 주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원전 가동률 안 줄었어요. 원전 비율 안 줄었어요. 원전 가동률이 줄고 원전의 비중이 준 거는 오히려 박근혜 때야. 이렇게 따지면 박근혜가 진짜 탈원전 한 거야 이거.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 올랐다고? 원래도 들어왔네. 천연가스 가격 작년에만 잠시 올랐네. 예? 이거를 못 버텨가지고 서민들한테 덤탱이를 씌운다고? 이쯤 되는 거는요, 국가가 재정으로 처리를 해줘야 정상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재정으로 이게 충격 완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난방요금이 2배가 나올 정도로, 3배가 나올 정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은 지들이 무능하니까 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그게 아니면 문재인한테 전가를 시키거나 이러는 거죠. 전형적으로 무기력, 무능력, 뭐 일도 할 줄 모르는 게 남 탓만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군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패전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한국군에 있습니다. 6.25 때 있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사단 하나, 군단 2개를 해먹은 자가 있다고 그랬었죠. 6.25 발발 직후
의정부 전투에서 사단 하나 해먹고, 북한으로 그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북한으로 진격했다가 갑자기 후퇴하면서, 후퇴도 제때 못해가지고 도망도 제때 못해가지고 군단 하나 또 해먹었고, 덕천 전투라 그러죠. 덕천 전투에서 군단 하나 해먹고, 2군단이 아마 그때 3군단이구나. 3군단 해먹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 겨울에 인제 현리에서 또 군단 하나 해먹고, 그래서 1950년 6월부터 1951년 2월 사이에,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된다, 그죠? 7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사단 하나와 군단 2개를 해먹은 전쟁사상 전무후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흥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재흥. 근데 이 사람 국방부 장관까지 했다? 근데 이 사람이 패전의 책임을 항상 남한테 돌렸어요. 의정부 전투에서 패전을 한 거, 6.25 개전 직후, 의정부 전투에서 패전한 직후, 뭐 때 패전했다고 그런지 알아요? 전임 사단장이 준비를 잘 안 해놓고 가서 졌대. 아우, 진짜, 아우, 욕 나온다, 그쵸? 자, 그 다음에 50년 겨울 덕천 전투. 거의 청천강 부근, 그러니까 북진을 했다가 후퇴하면서 그 덕천 전투에서 군단 해먹었을 때, 그때 이게 아마 3군단일까 그럴 거예요. 3군단 해먹은 뒤에 뭐라고 변명한 줄 아세요? 미군이 후퇴하면서 우리한테 안 알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포위기를 당했잖아 라고 또 변명을 댑니다. 세 번째, 현리 전투. 현리 전투에서는 뭐라고 핑계대는 줄 아세요? 아니, 오마치 고개에 그거 미군이 관할을 해야 되는데 미군이 관할을 안 하고 있는 바람에 그쪽을 뺏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 항상 남 탓을 했어요. 유재흥이란 자가. 아실 겁니다.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통째로 미군에 넘어가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그 유재흥이에요. 근데 그놈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반대했다? 그 유재흥하고 똑같은 게 윤석열이죠. 항상 남 탓이야. 지가 잘못해놓고 남 탓이야. 오죽했으면 바이든 이 새끼 그것도 MBC가 보도를 잘못해서 그렇다며. 이란은 주적이네 하는 것도 이란이 오해한 거라며. 야, 앞으로도 어떤 창의적인 남 탓을 하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어요. 에너지 관리, 에너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 올린 게 아니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재정 운용을 잘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문재인 정부면은 석 달 안에 이 문제 해결합니다. 이재명이면요, 석 달 안에 해결합니다. 윤석열이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남 탓할 거면 이제 그 자리 물러놓고 나오라 그래. 참, 정말 뻔뻔스러워도 이쯤 되면은 하기상 이명박이라는 놈도 그랬어요. 여러분,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이명박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노무현 때문에 천안함 사건 났다 그랬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돌아가신 뒤였는데. 참, 그런 놈들이죠.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어디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적폐는 책임을 안 집니다.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윤석열, 근데 그 도가 지나치죠. 이쯤 되면은 뭐
일은 할 줄 모르는 놈이 남 탓만 하고 있다. 라고밖에, 그렇게밖에는. 자, 심지어 무인기, 예, 북한 무인기가 7시간 동안 서울 하늘을 헤집고 다녔는데 군대는 뭐 하고 있었어? 니는 뭐 하고 있었는데? 참. 아이고.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는데 경찰은 뭐 하고 있었니? 그럼 니는 뭐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의 수준입니다. 진짜 이런 놈을 아니 정말 좀 그럴싸한 아무리 적폐고 보수라도 그럴싸한 놈을 찍어놔야지. 이 뭐냐고 이게. 이거 패급 아닙니까? 패급. 어? 요즘 애들 말로 패급 아니야 패급. 이런 거를 찍어주고 아이고 내 참. 아유 정말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우라통 터집니다. 아우 진짜. 자 제이님 민주당도 이제 막 나가야 됩니다. 예. 훌피님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남탓. 참. 미연님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되실 때 거지 정부 물려받겠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제이님 예 민주당도 막 나가야지 무서워서 개경한다고. 참 끔찍하죠. 끔찍해. 예. 참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이거 이 상태로 가면은 이번 여름 때는 저 이게 전기료 무서워서 에어컨 못 트는 일이 생길까 겁납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 틀었잖아요, 여름에. 그랬는데 이제 못 틀 것 같아요. 이제 전기료도 폭탄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같은 수준이면 그죠, 전기료 폭탄이 나겠죠. 아, 참 끔찍합니다. 끔찍해. 예. 예. 오피스텔이라든지 개별 건물들 예, 난방비 70% 인상. 오피스텔은 그렇구나. 예. 참.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셨죠. 대통령이 되니까 세상에 내 탓 아닌 게 없더라. 비가 와도 내 탓, 안 와도 내 탓. 예,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그런 각오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정행수님, 그리고 아까 스마일리 TV님, 네, 후원해 주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 회원 가입해 주신 분도 계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예, 뮤직맨 토토님, 저 오피스텔인데 17도로 살아요. 예, 지금 그래요. 자, 베리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참, 자, 아유, 속 터집니다. 속 터져. 그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전생에 이제 무슨 죄를 지어서 윤석열 같은 걸 만나게 됐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나라가 거덜나겠구나. 박은희님, 민주주의의 쓰레기 오물 같은 자들, 토 나올 지경이라는 국민들의 말씀, 심각한 정보 맞습니다. 빠른 정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L님, 이찍댐씨 개고생이에요. 네. 자, 끌어내립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는 토요일 서초동으로 좀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할 거거든요. 금요일 밤부터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때 좀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광화문 집회가 오후 5시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서초동에 계시다가
광화문 집회 가셔서도 좋고요. 광화문 집회 가신 다음에 오후 저녁 때 다시 저초동으로 넘어오셔도 좋습니다. 아마 검찰이 밤늦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붙잡아 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을 할 거고요. 아마 저녁 때가 돼야지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함께 그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때 모습 그리고 나올 때 모습 좀 지켜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약간 비아냥되고 있어요. 마치 이런데요. 그래, 이재명 너 얼마나 모으나 보자. 조국만큼 모으나 보자. 자, 모아봅시다 우리.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